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 동안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중요한 시그널들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또 이틀 연속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헤드라인과 코어 두 개가 다 이전치와 예측치를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미국이요, 이 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비가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여전히 좀 건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들이 다가오는데 이 부분들을 좀 압박을 하게 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의 국채 금리도 이렇게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들이 지금 증시를 압박하고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지금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1월 이제 베이지북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 미국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이런 신호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에서 뭐 도드라지게 뭔가 특별한 변화들이 없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행히 좀 큰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이후에 지금 증시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약간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어제 어떤 분께서 발언을 하시고 나서 지금 가격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발언이 어떤 영향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이 시장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나씩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11%, 그리고 이더리움은 2.53%, 그 외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혼조세이긴 한데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제 소폭 반등은 했는데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51.16%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63으로 3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CBD는 지금 계속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44, 그리고 45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요. 50K에도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장 큰 규모의 어떤 고래들은 지금 계속해서 물량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빨간색 고래가 지금 일정 부분 물량을 매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거는 요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규모의 고래들이 물량을 던져내는 영향들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의 움직임과 가장 좀 유사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죠. 그리고 녹색 규모의 고래도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량의 이동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규모의 어떤 거래 움직임들은 좀 잔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물량들의 이동은요, 바이낸스에서 집계한 CVD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의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자, 그 이유는 요 JP 모건의 다이먼 이분이 또 나와가지고 의미 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들을 또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비트코인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더 이상 그런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뭐 말에 저희가 무엇인지는 제가 오태민 교수님이랑 인터뷰 영상에서 잘 다뤘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시장의 움직임들을 좀 볼 텐데요.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께 좀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못한 시그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더 추가적인 조정을 겪게 된다면, 이거는 늘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매수 포인트로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에서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리저브 이 보유고에서 BTC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물량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 코인베이스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유입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에는요, 무려 86,000 BTC가 코인베이스로 유입이 됐는데, 요거는 코인베이스의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유입으로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 계속해서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좌지우지 되는 것들은 어떤 거래 시간대를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균 1일 비트코인 활동의 대부분이요. 지금 크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미결제 악정이 뭐 크게 증가하는 이런 구간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뉴욕 거래 시간 동안에 움직여지는 것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미국을 주도해서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전통 자산 어떤 시장의 움직임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지금 계속해서 GBTC의 유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중요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 보유 물량들, 그 중에서도 초장기 물량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년 이상 움직이지 않았던 이 물량들이요. 지금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5년 만에 20억 달러치가 이제 갑자기 움직인 거죠. 근데 이거를 한화로 환산하면 거의 2조 7천억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비 출력 연령 밴드라고 하는 요 지금 부분들도 크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코인 데이 디스로이드라고 해서 지금 오래 보유된 코인들이 이제 파괴가 됐을 때 생성된 날짜와 소비된 날짜 사이에 일수 합계 값에 UTXO 금액을 곱해서 계산되는 값이 있습니다. 자, 그 금액도 지금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오래된 이 코인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 코인 일수가 파괴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코인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좋지 못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물량들을 대세 상승장이어서 새로운 신규 유입자들이 받아내면은 이게 더 상승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가격이 지지부진하면서 더 침체된 구간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시그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활동들을 측정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지표도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는 마이너스에 있었는데 조금씩 플러스로 좀 양전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는 지금 돌아오고 있는 움직임들로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음수의 영역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확 뭔가 살아나기에는 좀 힘이 붙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러 지표에서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세에 좀 베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부분들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지금 꾸준히 지금 하락하는 움직임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9%로 좀 안정적인 수치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요, 만약에 5%보다도 더 하회를 하게 되면은 약세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9에서 15% 정도의 어떤 수치에 있을 때는요, 요거는 이제 상승도 하락도 아닌 굉장히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또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IFP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자, 이 지표가 지금 90일 이동 평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파생 거래소로 어떤 비트코인 흐름이 중단되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이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비트코인이 좀 하락장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갔던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또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 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채굴자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채굴자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최근에 10,000BTC가 유입된 것으로 지금 크립토 컨테에서는 또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채굴자가 보유 자산을 지금 채굴 비용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반감기를 앞두고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좀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이클상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지금 채굴자들의 어떤 보유고로 봤을 때도 이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움직임들로 봐서 지금 확실히 채굴자들의 매도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지표는 블록웍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공유한 자료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요게 마이닝 풀스탯에서 집계를 한 건데 블록체인닷컴 데이터와는 조금의 차이는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25% 정도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최근에 미국의 텍사스주의 한파로 인해서 지금 전력 수요가 급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 사용 경계령이 내려지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전력 확보를 위해서 일부 채굴기 운행을 중단을 한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반감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꾸준히 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시레이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중국이 채굴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 정말 많은 채굴 업체들이 텍사스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텍사스의 채굴 해시레이트가 거의 30%가 지금 집중된다라는 어떤 집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곳에 너무 채굴장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런 어떤 돌발 사태에 의해서 좀 채굴에 지장이 가해지는 어떤 효과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채굴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산이 되면은 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취지에도 조금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상황을 잘 설명해 준 어떤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부분 총괄입니다. 주리엔 티머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좀 자주 참고를 하는 트위터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성장률, 특히 이분은 지금 S커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새로운 기술로서 S커브에서 지금 메이저 어떤 도입 단계의 초순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인데, 지금 현재 네트워크 성장률이나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금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은 적정가치 수준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뉴스의 팔라 요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상승 전환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1만 3천 개 가량의 선물 계약이 지금 굉장히 청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가격대 구간을 갖다가 이탈하게 되면은 청산 물량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나게 되는 구간들이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수주 간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물 ETF를 승인한 거는 비트코인의 성숙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였고,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선물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주식의 대리 포지션이 현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침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랠리를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채널로는 지금 41.5K 그리고 상방을 96.2K 정도로 두고 있는데,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봤을 때는 이 구간들을 더 추월해서 올라갔던 구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렇게 상방으로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10만 달러 이상의 어떤 가격 상승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와 매물대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단기선이 장기선을 지금 뚫고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선은 조금씩 평평해지는 움직임으로 지금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MACD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지금 데드 크로스로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좁은 채널 범위들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매물대 구성 보시면은 어제와 큰 폭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금 하방에서 조금 더 줄어드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여전히 바로 윗구간에서 굉장히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바로 하단과 그리고 38.5에서 뭐 40K 금방 되는 요 부분들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37.9K 부근에서도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상대적으로 더 두텁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마이클 반데포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좁은 채널에서 가격이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ETF에 대한 어떤 과대 광고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ETF로 정말 전체적인 순유입들이 좀 유의미한 유입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모든 ETF 중에서도 순유입과 거래량 측면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출시 중 하나였고, 이 효과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년 단위로 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어떤 자산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흐름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느리게 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들을 더 원하는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지금 알트코인으로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클 반데퍼프가 얘기한 어떤 구간들 중에서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은 지금 46K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지 구간은 39에서 41K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수치들이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요 구간들과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 몇 가지만 전해드리고 이더리움 얘기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SEC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소송 기각을 갖다가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었죠. 그래서 소송 기각 관련해서 지금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재판이 종료가 됐는데요. 지금 이 최종 판결이 아마도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합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단기적인 등락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승소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암호화폐 업계가 확실하게 SEC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좀 발언들 하고 있는 이 바네크의 고문입니다. 가버 거백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 역사상 기관 간 가장 큰 협업을 통해 금융상품의 생명을 불어넣은 사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벼랑간 우리 앞에 나타난 것으로 아마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을 10배 이상 높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시안적인 욕심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발언과는 별개로 지금 바네크가 본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결국 청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볼 수 있는 시사점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많은 또 현물 ETF들은 향후에 청산이 결정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어제 덴쿤 하드포크의 지금 골리 테스트넷에서 덴쿤 하드포크가 늦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은 1월 31일에는 세폴리아 테스트넷 그리고 2월 7일에는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 덴쿤 업그레이드가 적용이 되고 아마도 이더리움 메인넷에는 2월 말 정도에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덴쿤 하드포크는 2022년에 더 멀지 업그레이드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가 바로 더 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서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하드포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EIP4844 프로토 댕크 샤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롤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속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수수료를 최적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은 레이어 1과 연결고리는 더 돈독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그중에서도 이 롤업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성을 더 늘려나가는 전략들이 더 유효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QCB 캐피탈에서는 이더리움이 당분간 비트코인 상승률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정말 중요한데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올해 초순에 이더리움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매물대만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지금 가격이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매물대가 두터운 거는 하방에는 2368달러에서 2445달러이고요. 상단은 지금 바로 윗구간이 가장 두터운데 이 이후로는 굉장히 매물대가 두껍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